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이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아마 김종인이에 대한 내용은 아마 우파 유튜브에서는 잘 안 다루고 좌파 유튜브에서도 아마 안 다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조선중앙동아에서 김종인의 해고를 갖다가 대서특필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왜 이 시기에 총선을 20여일 남겨둔 시기에 김종인 씨가 회고록을 냈을까 하는 것이죠. 의미심장한 것이죠. 불과 열흘 전에만 해도 김종인 씨가 한국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가느냐 마느냐 마지막에 어그러졌지만은 결국에는 김종인은 문재인 정권을 제거하라 하고 명령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4.15 총선 시기에 20일뿐이 안 남았는데 왜 회고록을 냈을까? 만약에 김종인 씨가 통합당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갔다면 회고록을 냈을 리가 없고, 근데 현 시점에서 낸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내가 통합당의 상임위원장으로 가서 자기의 마지막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으므로 이제 독단적으로 현 정권의 제거를 시작하겠다 하는 뜻이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문 정부는 편안한 임기 가능성이 희박하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편안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없다 하고 일갈해버립니다. 통합당에 오지 않으면서 통합당에 가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통합당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김종인 씨는 회고록을 내면서 민주당의 제거와 문재인 대통령의 제거를 시작했다. 이런 의미고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고 통합당 외곽에서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과 함께 통합당을 돕는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총선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서 오늘 조선일보에서 1, 2, 3, 4탄 기사가 나오고 중앙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한번 그 특집 기사를 다뤘는데요. 1, 2, 3, 4에서 5, 6, 7, 8에서 계속 조선일보에서 김종인의 회고록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고 그게 김종인이가 그 40여 년을 갖다가 정치한 그 역정이 다 나올 것인데요. 물론 우리 우파 보수, 정통 우파 보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것이지만은 대체적인 내용이 아마 문재인 정권을 치는 거를 일반 신문에서 매일 신문에서 뽑아서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읽고 아하 문재인 정권을 이래서 퇴진시켜야 되고 임기를 보장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자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김종인이가 말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이다. 에워싸고 있는 그룹이 권력을 휘두를 게 뻔했다. 문재인을 돕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이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를 게 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김 대표는 김종인 씨를 말합니다. 김 대표에게 박근혜 후보와 완전히 결별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했고 김 대표는 그 말을 듣고 약간의 모욕감마저 들었다. 모욕감마저 느꼈다. 정치 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나아 보이지도 않았다. 그동안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주변에 좀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 뻔했다. 문재인은 뚜렷한 정치적 비전이나 소신이 없어 보이고
여러모로 나라를 이끌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따라서 나는 문재인의 대통령 되기 위한 그 제안을 당연히 거절했다. 근데 계속 찾아왔다. 문재인은 수줍은 사람이었다. 밤중에 연달아 3번이나 찾아왔는데 혼자 오는 법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매번 누군가와 함께 나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맡았다. 배석자가 주로 이야기하고 문재인은 그의 말을 하지 않다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거듭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배반했지만 나는 경제민주화를 꼭 이룰 테니 도와주십시오 했다. 김 대표가 정치인들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민주당의 마지막 어떤 모습일지 국민들도 잘 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당시 민주당이 당이 위기일 때 무릎까지 꿇으며 도와달라 하더니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19대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인이 변해가는 모습을 봤고 19대 총선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죠. 20대 총선에는 정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봤다. 20대 총선은 현재 민주당을 말하는 거고요.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인데 민주당이 당시에 20대 총선 때 106석을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김종인이가 말하자 민주당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당시 그랬어요. 분위기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근데 106석이 아니라 일당 뺏긴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정치 전문가들은 6, 80석을 예측했고 희망적인 전망도 100석이었던 상황에서 민주당을 120석을 얻어 일당을 시켰다. 정거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180석 가져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진박 친박 파동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거 하기 전에도 민주당 사람들은 김종인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찾아가 선거 이후 발표할 정계 은퇴 선언문을 준비했다. 참 엉뚱한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했다. 이런 말이 그때 나왔었죠.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셀프 공천을 했다. 솔직히.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자리를 얻기 위해 잘 보이려고 노력한 적은 없지만은 민주당을 계속 책임지고 바꿔나가겠다는 나름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비례순위 1번을 갖다 스스로 하죠. 이때 하는데 이제 흔들리죠. 흔들려가지고 곡 때려치워 이 사람이. 1번도 안 가고. 자신에게 비례대표를 직접 제의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즐기듯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가 흔드는 것을 가만히 두고 쫓겨나길 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밤늦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위기감에 빠진 당을 구해달라. 그러면서 민주당이 안 가겠다 하니까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당을 계속 맡아달라. 그런 말도 했었다. 문재인은 그동안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다 정치적으로 제기하면 본인이 잘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는 정치인을 여러 번 만났다. 김 대표가 이런 사람들 여러 번 만났다. 당이 위기일 때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아랑곳 않고 호의식하고 다음 선거에서 또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염치 없는 정당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이제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 결과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마치 천하를 손에 넣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중인데 문 대통령은 4파전으로 치러진 1987년을 대선을 제외하고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적은 41%의 득표로 당선된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선거 결과에 너무 도취하거나 반대로 가면 그런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요.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적에 박근혜에게서 받은 인상은 생각보다 공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느껴졌다. 2008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일단은 문제를 일으킬 조건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형제들이 있지만 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아 남편이나 자식 또한 없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고 주변이 비교적 간단한 사람이었다. 2012년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서 사이가 벌어졌던 것도 적었는데 당연히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혼자 오려니 생각했었는데 뒤에 여러 사람의 줄지어 쭉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모두 9명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그토록 바쁜 시기에 핵심 보직에 있는 모든 참모를 끌어모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것은 황당한 사건이었다. 거의 협박하는 분위기였고 정치가 동네 건달들이 힘자랑하는 놀이터가 날진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가 10분쯤 이야기를 했는데 흥분해서 말하는 모습은 그때 처음 보았다.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혼잣말처럼 계속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지막에 일어난 문을 확 열고 나가면서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요?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때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TV에서 앵커가 박근혜에 관해 묻기에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하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기분 나빠했던 것이다. 자, 그리고 다른 말도 많이 나와. 이 사람이 또 다른 말을 하는데요. 나는 국민한테 2번 사과해야 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또 다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했는데 이 회고록을 지금 낸 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제거합시다 하는 거예요. 국민들로 보고. 그리고 최순실을 박근혜 부분에서 최순실을 삼성이 어떻게 찾아냈을까 하는 게 놀랐다. 자기도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많이 도왔지만은 자기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또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이란 여인을 삼성이 어떻게 알고 로비를 했을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는 놀랐다. 근데요. 최순실이 삼성을 찾았느냐 삼성을 최순실이 찾았느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관계를 안 했을 것이고 돈에 대해서 결벽증 있는 사람이에요. 부패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최순실이가 삼성을 건드렸다고 봐요. 찾았다고 보고 이 사람 그 다른 기사에 보면은 노태우 때도 삼성 그룹 대기업들의 사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위험했고 사찰도 받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현재까지 오늘까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오늘까지 나온 핵심은 회고록은 자기 방어적인 성격이 아니고 강하고 자기 1인칭 시점으로 쓰는 게 많아요. 회고록은. 그래서 회고록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기의 안 좋으면 잘 안 쓰지만은 회고록에서 지금 뭐가 문제죠? 이 사람이 지금 3월 21일 날 회고록을 발간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직도 반뿐이 안 했어요. 5년 중에 반뿐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선언한 거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죠? 김종인 씨가 편안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는 것은 이게 뭐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밀어난 문재인 정권은 탄핵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탄핵으로 가려면은 4.15 총선 때 야권에서 200석, 180석 압승을 해야 한다는 것 갖다가 지금 회고록을 내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편안한 임기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일반인이 보면은 말년에 나라가 좀 혼돈스럽고 그렇겠구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이러는 것인데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깊은 의미가. 국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은 탄핵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문재인의 평가를 보면 수줍은 사람이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갖다가 수줍고 부끄럽고 하는 것 갖다가 이제 얘네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게 되죠. 그죠? 착하다. 그죠? 우리 인이는 착하고 사심이 없다 이런 거로 만들고 모든 사람한테 굽시굽시굽시하고 그러잖아요. 그 코스프레로 찾고 그 코스프레로 선한 인상의 코스프레로 정권을 잡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혼자 고민하는 척을 하고. 근데 그게 한계예요. 한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착한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비 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유비는 상당한 무사꾼이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덕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씨는 그걸 다 간파했어요. 처음과 끝에 지금까지도 간파를 했는데 할 수 없이 해줬다 이러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 네 번 찾아오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무릎 팍 꿇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래도 착하구나 하고 도와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착한 게 아니라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지금 김종인 씨의 요점입니다. 요점인데 지금 문재인 지지 세력만을 빼고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문재인은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게 능력이 있으면 또 몰라.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따라서 지금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근데 요번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죠? 그리고 현재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요번에도 한 10일 동안에 통합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휘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현존하는 최고의 전략가고 최고로 그 경제 정치 지략가예요. 정치를 관통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일무이하게. 그죠? 그런 좌와 우에 어느 쪽으로 확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패구를 내면서 첫 일성이 문재인 정권의 말려는 희망이 없을 것이고 편하게 정권이 정권 말년이 편하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무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무정부를.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서 끌어내려 달라 하고 지금 김종인 씨는 선언한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과정 또는 박근혜 정부 4년 과정, 그죠? 또는 문재인 정권의 2년 반 과정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전에 거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죠? 자기 개인사를 털어놓을 것이고, 뭐 정치 비사를 털어놓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폐부를 찌르기로 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니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재인을 심판해다오 하는 것을 갖다 국민에게 알렸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계속 회고록에 대해서 발췌해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